68페이지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갑니다. 자, 다음 주장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자, 사료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애터전으로 했으므로 고려라 이름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한 것이다. 만일 지계로 논한다면 삼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 경역 안에 있는 셈인데 어찌 침식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 경내였는데 여진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어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심하다. 조방을 통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이다. 만약에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아 성부를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감히 조빙을 닦지 않겠는가? 사신을 충분히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탐구활동을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습니다. 지금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료 특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 안의 내용 중에 내가 가장 아는 단어를 빨리 찾아가는 거거든. 평양 잡아야 되겠지. 적국의 동경도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진도 잡아줘야 되겠지. 여진이 우리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조빙, 즉 관리들과 신하들이 상대 국가로 서로 오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거란에 관련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주대첩의 정가를 분석한다. 이건 거란 3차잖아요. 지금 거란 1차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지금? 거란의 소선영하고 우리나라의 서희하고 싸움이거든요. 말다툼이거든요. 즉, 니네는 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니네는, 평양은 니네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려가 뭐라 불러요? 우리는 신라의 후계를 잇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잇는다고요? 고구려를 잇고 있다고요. 그러니 고구려가 우리, 조상으로 본다면 니네 영토까지가 우리 국경선인데 어찌 이런 말 가지고 말장난을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만호부가 설치된 배경을 알아본다. 만호부가 설치된 시기는요, 우리가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일본 원정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서부 지역하고 남부 지방에, 우리 남해안의 남부 지방과 서해안 지방에 만호부를 설치해요. 만호부는 군사가 주둔한다는 뜻이에요. 즉, 중국 애들의 군사제도인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가 설치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군사 중요도에 따라서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가 설치된다는 뜻이에요. 원정 실패 이유입니다. 세 번째,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를 조사해본다. 이거 몽골도 우리나라의 2차 공격 때 김윤우가 오늘날 경기도 용인 처인성에서 살리타이를 사살함으로 인해서 적장의 죽음을 해서 그네들을 후퇴하게 됐다는 그 사실, 몽골 2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몽골 2차 침입입니다. 4번, 별무반 설치 시기와 특징을 알아본다. 윤관의 건의에서, 그죠? 숙종 때 허가를 받았고, 윤관에 의해서, 별무반이 구성되었고, 아쉽게 숙종이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 예종 때 다시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죠. 빼앗게 되는 거죠. 여진 지역을 점령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됐다. 여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숙종에서부터 예종까지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틀린지 봐야 되겠죠.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된 계획의 결과죠. 뭐야? 서희의 예교 단판이죠. 네, 예교 단판을 통해서 답은 5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번. 1번 풀었죠? 2번 풀까요? 네, 2번 풀겠습니다. 자, 밑줄근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읽기 전에 한번 키가 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변발, 앞머리, 옆머리 다 자르고 뒤에 꽁지머리 다는 걸 우리 변발이라고 불러요. 이건 오랑캐들의 어떤 머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머리, 옆머리 다 자르고 뒷머리만 꽁지머리만 달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다음 호복은요, 오랑캐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랑캐 옷을 입었다. 자, 두 번째,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여 즉시 변발을 풀어버렸습니다. 요건 이승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승유가 왕에게, 즉 공민왕이죠.
공민왕에게 오랑캐 복식과 머리 부분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민왕이 흔쾌히 받아들이죠. 네, 받아들입니다. 자, 이 왕에 대한 부분이죠. 공민왕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자, 1번 주자감을 세웠다. 주자감은 어느 나라의 교육제도인가요? 발해죠. 네, 발해의 교육제도입니다. 주자감은 발해의 교육제도. 발해에서도 어느 왕이 주자감을 설치하나요? 자, 초조부친이야. 주자감은 당나라의 국자감 제도를 똑같이 가져왔을 뿐이야. 제목만 틀려. 학교 이름만 틀릴 뿐이지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고요. 초조부친이니까 왕 이후부터 가야 되는 거야. 문왕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당나라 제도가 들어온 건 무조건 문왕으로 잡으면 돼. 문왕 이후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망건당을 설치한 사람은요. 충선왕입니다. 충선왕입니다. 충선왕. 그 다음에 소격서를 폐지했다. 이건 소격서는 조선 중종 때 가야 됩니다. 소격서는 조선의 중종 시기. 누구의 건의? 조광조의 건의로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인 소격서를 폐지시켰다. 독서산품권 우리가 다 알지 않나요?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식입니다. 통일신라 시기의 원성왕 시기에 해당됩니다. 틀렸죠?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죠. 정동행성의 이문서를 폐지했다. 자, 봐보세요. 잘라볼게요. 정동행성은 뭐 하는 거예요? 일본 2차 정벌이죠. 일본 2차 정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정동행성이죠.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우리 실패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책임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충열이에요? 충선이에요? 둘 다 열이야, 열. 둘 다 1차, 2차 전부 다 충렬왕이 책임지고 간다고요. 규시에서 태풍을 만나서 두 분 다 실패한다고. 자, 그럼 정동행성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대로 전치한다고요. 전치하면서 정동행성 내에다가 이문서를 설치한다고요. 그대로 두면서 정동행성 내 이문서를 설치한다고. 이문서는 원나라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고려인들을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총독부에서 관할하는 경찰서 정도, 종로경찰서 정도 보시면 돼요. 특히 종로경찰서 하는 게 뭐예요? 독립운동을 색출에다 고문하고 못살게 굴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대표적인 기관이 정동행성 내에 있는 이문서를 보시면 돼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죠. 밑줄 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아는 단어 빨리 찾아가 볼까요? 제가 읽기 전에 신기군 찾았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신복군 찾았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뭐가 있나요? 항마군 찾았죠. 신기, 신보, 항마군 찾았죠. 뭐예요 이거? 별무반이죠. 별무반. 아까 했던 거 중복되는 거죠. 두 문제. 숙종 때 윤관이 어디를 공격했다고요? 여진을 공격했다. 성공 실패? 실패했다고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윤관이 누구에게 거냐는 거죠?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얘들 기병 때문에 안 되겠던데요?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기병을 양성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자, 잘 보세요. 별무반을 만들게 된 계기는 숙종이 명예서 한 게 아니라 1차 전쟁 실패하고 난 다음에 건의하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사실이에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 결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이제 공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쉽게 어떻게 됐죠? 숙종이 그만 사망하게 됐다고요. 잠시 멈췄다고요. 그의 아들 예종이 집권하게 됐다고요. 잠시 멈췄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윤관에게 공격 명령이 다시 떨어진다고요. 됐죠? 그리고 여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을 한다고요. 출정한다고. 근데 웃기는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여진의 한 30여 개 부족장들 다 초대한다고요. 부족장을 초대하고 만찬에서 술에 만취하게끔 하고요. 만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때 여진의 부적장들을 다 제거하게 됐다고요. 이런 건 안 나오죠. 책에. 어느 책에도 안 나오죠. 왜?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치졸한 면도 있고 또 남자답지 못한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싸워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건데 뭐 이런 어떤 우리 생각들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정교과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우리 공무원 교재에서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결과적으로 다 물리치고 이 지역의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북 구성이 어딜까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 지역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통상 요 지역일 것이다. 동쪽이면서 북쪽에 9개 성을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빼앗긴 여진족들이 끊임없이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수성하지 못한다. 수성에 실패했다. 수성에 실패했다. 그 결과 동북 구성 얘들 다시 지네들에게 되돌려주고 말았다. 우리 교재는 뭐라고 해요? 전애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겠으니 성을 되돌려주세요. 환부해주세요. 이렇게 환부를 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성하기 어려서 얘네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렇게 모든 교재에 다 이렇게 나와. 네. 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얘기 없어요. 전쟁사에. 별부하고 싸울 때 이런 얘기 없어요. 우리 역사가들 약간 거짓말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에 졌다고 보시면 돼요. 전애들이 지속적인 공격에 의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때 윤관도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가고. 윤관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척보 말해야지. 그렇지. 척준경이라고. 그 윤관이 어떻게 척준경을 어떻게 막 키워준다고. 왜 윤관은 나이 들어갈 때 그래서 넘버 2 자리에서 척준경을 넘버 1으로 쭉 치고 올려줬다고. 이게 척준경의 어떤 인물입니까? 훗날 이 사람이 누구하고 힘을 합쳐요? 그렇지. 그래서 두 사람이 합친 난이 뭐야? 이자겸의 난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자겸 나니까 이루어지겠지. 자,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그렇습니다. 1번 2군 6위로 편제되었다. 2군 6위는 고려시대 중앙군이죠. 그죠? 응양군, 용호군 뭐 이렇게 해서 중앙군.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조직된 부대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네.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군 6위 애들이죠. 네. 일정한 급료를 받는 애들은 2군 6위의 중앙군들입니다. 무신 정권을 유지하는 사병 역할을 했다. 여러분 잘 아시나? 삼별초. 강화도의 진도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별초. 어떤 애들이 삼별초 활동을 하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가는 거죠. 출륙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 출륙한도에 반대하는 삼별초들. 들어간 거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반대로 얘들 잡으러 오는 애들도 누구야? 삼별초야. 삼별초에 항쟁하는 세력도 삼별초고 삼별초 잡으러 오는 세력도 삼별초야. 누구하고 힘을 합친 애들이죠, 얘들은? 몽골애들 힘을 합친 애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네. 어제까지 같이 한솥밥 먹었던 애들이 공격을 하고 수비하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죠?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의 아픔이기도 하고. 보통 이걸 뭐냐? 여원 또는 여몽연합군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몽연합군 또는 여원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삼별초가 와야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삼별초 항쟁 연도 알아야 돼. 삼별초 항쟁 연도 몇 년부터 몇 년? 이 연도 외워야 돼. 1270에서 1273년까지 삼별초 항쟁 기간이에요. 이건 연도를 무조건 외워야 돼. 1270부터 1273년까지. 됐죠? 출륙한도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지? 항복이 결정됐다는 얘기. 그럼 이거 몇 년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선후관계를 물어본다. 이거 잡으란 얘기지. 선후관계 물어본다. 출륙한도 결정됐고 그리고 바로 삼별초의 항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아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기철 찾아야 되겠죠? 기철 나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공민왕 나와야 되겠지. 공민왕의 기철을 제거하죠. 자,
그래서 끝에 줄 보시죠. 정동행성의 이문서를 폐지한 사람도 마찬가지 누구예요? 공민왕이죠. 공민왕이죠. 자, 읽어보죠. 기철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처단되었으며 그들의 친당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궁상은 엄중한 경계 중에 있었으므로 정지상을 석방하여 순군 제공으로 삼아 왕을 호위케 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고의로 기철의 무리를 방임하였다는 이유로 어느 등을 옥에 가두었다. 죽이고 그들의 집을 몰수하였다. 정동행성 이문서를 절폐하였다. 공민왕입니다. 업적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과전법은 누구죠? 과전법. 예, 공양왕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고려 시대 가전법을 만들 때면 실질적으로 이건 뭐야? 예,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보는 거죠. 왜요? 실행 무인 세력과 신진 4대부 세력들이 만들었잖아요. 실행 무인 세력 이성계와 그 다음에 신진 4대부 세력이었던 정도전과 조준과 권근 같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려의 토지제도라보다는 조선의 토지제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과거제를 도입했다. 이건 그냥 만들어낸 단어죠. 과거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광종이죠. 광종. 세 번째, 정계와 개벽 요소를 지었다. 이거 시험 잘 나오는데 보셔야 돼요. 이거 태조 때예요. 태조 왕건이에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조 왕건대죠. 구분하셔야 되겠죠. 후조실조는 누구에게 두는 거죠? 후손에게 경계하게끔 읽어봐달라는 얘기고, 정계와 개봉료는요, 우리 관료 조직, 고려의 관료들에게 읽어봐달라는 얘기죠. 현재 전해져요, 전해지지 않아요? 여기는요? 현재 전해지죠. 전해지죠. 약간 오해될 만한 소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죠. 즉, 특히 이게 뭐죠? 혼유 10조 중에 우리 지역으로 공주 이남의 차량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주 이남의 인사를 등용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죠. 훈유 10조 중에. 일종의 어느 누군가가 중간에 아마 애국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역차별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충청도 지역과 호남 인사들을 갖다가 등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애국될 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 치열하게 왕이 권력 다툼이 가정 중에 아마 훈유 10조 내용 중에 일부분이 아마 이렇게 지네들 입맛을 맞게끔 고쳐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본 거죠. 네. 전민 변정도공을 설치하였다. 누가요? 공민왕 때. 두 개 잡아야 되겠죠? 전민 변정도감. 권문 세력도 토지를 다 빼앗아갔죠. 그죠? 다 빼앗아갔죠. 요거 다시 백성들이 토지를 되돌려주는 정책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잡아야 돼요. 정방을 폐지하죠. 이건 두 개 꼭 잡아야 돼요. 공민왕 시기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정병을 폐지했다. 즉, 인사권을 최후 정권 시기에 정방에서 모두 관리했잖아요. 이걸 되돌리겠다는 뜻이에요. 인사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왕권이 지금 현재 강화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죠. 네, 왕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5번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건 최승로입니다. 그죠? 최승로.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성종 때 12목의 목사들이 파견되었다. 틀린 지문입니다. 됐죠? 넘깁니다. 5번 갑니다. 자, 밑줄은 그와 관련된 탐구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 자, 5번 사료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보세요. 애구가 함주 등지에 침입했다. 함주의 밑줄고요. 함주는 함경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함경도. 함주는 함경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사회 그러면 함경도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성계밖에 없지. 일단 이성계가 힌트 잡아줬어요. 함경도, 함주 나오면 일단 이성계다. 이성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함주 등지에 침입하였다. 찬성사 심덕부 등이 크게 패하자. 오타가 났네요. 그게 아니라 그가 가서 물리치겠다고 자청하였다. 몸소 사졸들이 선두에 서서 공격하니 향하는 것마다 적이 쓰러졌다. 이에 적의 무리가 한 사람도 도망한 자가 없었다. 우왕이 그에게 정원 십자 공신의 칭호를 내렸다. 기껏 아는 단어가 우왕하고 함주 지역밖에 없어요. 우왕 시기에 적을 물리쳤던 이성계밖에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좀 여러분 트레이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삼별조 항쟁 과정을 조사한다. 삼별조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삼별조는 지금 고려 원에 관련된 부분이 해석되기 때문에 동북 구성의 축제를 배경 알아본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숙종하고 예종에 대한 얘기, 그죠? 고려 중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친흥 무잉 세력의 성장을 마찬가지. 여기 답이 되겠죠? 친흥 무인 세력이죠. 이성계 같은 세력들이.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들, 이성계. 정동 행성 이문서의 폐지 이유를 알아본다. 이건 공민왕에 대한 얘기, 공민왕의 왕권 강화에 대한 얘기.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경과를 올겨를 찾아본다. 이건 충렬왕 시기에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정벌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다는 얘기.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앞에 살짝 적어놔. 함주와 관련된 부분 나온 다음에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보란 얘기야. 난이도 올라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6번 보죠. 자, 6번도 보면 잘 보지 못했던 사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등장하는 항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항구에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들이. 항구라는 게 뭐야? 배가 들락날락 들고 나는 걸 항구라고 얘기하겠죠. 일단 항구라면 딱 머리에 한 새겨 놓자고요. 자, 조수가 들고 남에, 물이 들고 남에 따라서 오가는 배는 꼬리를 잇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빈번한 항구라는 얘기거든요. 꼬리를 이어서 배가 들고 나고 나니까. 한낮이 되어 채 못되어 돛대는 남만 하늘에 들어가누나. 남만이라는 것은 만자가 오랑캐 만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봤을 때 남쪽 해당되는 모두 다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국신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상대 국가 누군가가 국가의 예교관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왔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여 다음과 같은 공문을 접반소에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항제 명령을 받듣고 병난정으로 가려 합니다. 병난의 밑줄 그어봐요. 그럼 병난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병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병난도에 있는 병난정에 사실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병난정으로 가려 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송의 사신이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시기에 송난의 사신들이 우리 병난도에 도착해서 병난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편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만일 연애가 있다면, 우리를 술 먹고 하는 연애가 있다면 우리는 참석은 하겠어요. 단 그러나 거기에 음악은 틀지 마세요. 음악은 연주하지 마세요. 주시는 의복과 하주도 사용하겠습니다. 하주, 술입니다. 음악과 술을 여기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얘들이 어떻게 되죠? 예교관이 왔는데 의례적인 음악과 술을 잔치를 벌리는 연회장을 갖다가 가긴 가겠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되게 어떻게 해요? 경건해졌잖아요. 오기는 왔는데 일정상 오긴 왔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 우리가 좀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게 1126년에 벌어졌던 정강지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강지변입니다. 1126년에 정강지변. 발음이 안 좋은데? 정강지변. 정강은 그 당시 북송의 연호였습니다.
정강지변이라는 것은 정강 1년에 지변이 일어났다. 사건이 발생됐다. 보세요. 송나라 그거랑 여진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 애들이 자꾸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이게 계속 북쪽 하북 지역을 계속 노리고 있다고요. 뺏겼다 쫓았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송의 힘으로 혼자 완벽하게 처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여요? 여진을 끌어들인다고요. 여진을 끌어들여서 이 애를 좀 몰아달라고 얘기해요. 네. 힘을 합쳐서 연합을 통해서 축출하게 된다고. 거란을 쫓아낸다고. 여진이 송에 와서 거란을 쫓아내다 보니 군사 정보를 하나 얻게 되는데 송이 그다지 군사력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때 여진의 아골타가 여진 부족을 통합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렸네. 그 나라 이름은 금나라네. 금나라가 세요 유지족을 못 깼다고 와버렸네. 이때가 송나라의 연호가 정강이었네. 정강 1년에 아골타의 공격을 받아 이쪽 일종의 북송 지역이 여진에게 금나라에게 넘겨가 버렸네. 이때 북송에서 희종과 흠종이 생포돼서 압송돼 버렸네. 그리고 그 왕자가 밑으로 도망가 버렸네. 그리고 여기는 남송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네. 요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송나라의 사신이 우리 개경에 여기 왔는데 도착을 하긴 했는데 우리 국내상 중국 애들 있잖아요. 송나라 애들 있잖아요. 우리 국내 사정이 나라가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사신으로 도착하기는 왔는데 여기서 띵가띵가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이 항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자, 되게 복잡한 정치 상황을 던져놓고 항구를 물어본 거야. 그죠? 예. 되게 좀 알고 봤더니 좀 어이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 상황을 열심히 공부했기 정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항구가 뭐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 항구는 항해도에 있는, 즉 수도와 가장 가까운, 개경과 가장 가까운 근접한 지역에 있는데 여기 배가 들고 나기가 굉장히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수심이 깊어요. 수심이 깊고 그 다음에 조수가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우리 강화도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수심이 깊고 조수의 간만의 차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경남도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국제항구로 발전하게 되고요. 특히 서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는 국제항구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이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코리아라는 단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름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서역인들에 의해서. 자,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개의 약조에 따라 개방되었다. 이거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잖아요. 네, 세종대왕. 이때 항구 삼포가 개항되죠. 부산포, 연포, 그 다음에 제포. 부산은 다 아실 거고, 연포는 오늘날에 울산, 여기는 진해. 전혀 병난다고 관련 없습니다. 두 번째, 대송무역이 가장 활발한 국제무역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삼별초가 대몽항쟁을 전개한 거점이다. 아까 했잖아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틀린 지명이죠. 해상활동 중심지로 장보고가 활동했던 곳은 바로 진도 옆에 안도. 됐죠? 자,
복잡한 문제인데 내용만 복잡해 지문은 별로 어려운 지문이 없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7번. 고려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당해제도를 본받았습니다. 개간된 농지를 모아서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구분하여 무무백간으로 하여금 부병에 미줄게 되죠. 부병. 부병제라는 단어는 아시죠? 몰라요? 이건 당나라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요, 양인 개병제예요. 남자가 군대 가면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주변에 뭐 도준다는 얘기죠? 농사도 지었다는 뜻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부병제라는 말은 양의 이상이 군대를 가는데 병농일치를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군 생활도 하면서 농사도 같이 지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병농일치라 보시면 돼요. 다음은요. 한인의 이르기까지. 한인은 지방에 있는 토호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요. 한인의 이르기까지 토호들이 지방에 애들이 올라와서 토호들이 무인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런 세력들을 보통 토호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부병제와 양인 개병제들이 병농일치를 하는 애들과 지방에 올라온 토호들이 무인으로서 성장하는 이 자리를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서 월급을 주었다. 이때 땔감도 같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를 뭐라고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무 쉽잖아요? 땔감 줬대잖아요. 그죠? 봐. 전지와 시질 줬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땔감 줬다잖아요. 뗄나무 시자잖아요. 뗄나무 시자. 뗄나무 시자. 땔감을 같이 줬습니다. 전자 시질 줬습니다. 전시가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요. 시정전시가. 두 번째는요. 개정. 한 번 더요. 경정전시과. 왕 찾아볼까요? 경종. 하나 더. 목종. 하나 더. 문종. 기본으로 잡아줘야 돼. 자, 전체 시집 얼마만큼 줬는지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자, 토지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결. 몇 결 줬나요? 여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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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에요, 이게. 예. 전시까지도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시정, 개정, 경정. 1등급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1등급, 즉 문화시중을 주는 기준으로 1등급 기준으로 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맥시멈이 110, 110, 170, 150. 요걸 외워놔면 어떡해요? 요거 던져주면 어떡해? 시정인지 개정인지 경정인지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오늘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 이렇게만 오지 말고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도 가라고. 좌에서 우로 오지 말고 우에서 좌로도 가보라고. 그래야 연습이 된다고. 이해 가셨죠?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전시가에서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한 기록이 없어요. 틀린 지문이에요. 굳이 우리가 막 찾아간다면 우리 신라시대 정도. 그죠? 신라시대 뭐가 있어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한 게? 정전 정도? 민정문서 정도밖에 없죠. 민정문서상 연수유답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연수유답. 적어드릴까요? 민정문서에 나오는 연수유답. 또는 같은 말로 정전 정도. 네. 어느 왕 때예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네. 성덕왕 시기에. 두 번째, 노동력의 징발 권리까지 주었다. 이것도 신라 거예요. 노급 앤드 시급이. 네.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까지 가져갔다고. 그죠? 수조권도 가져가고 노동도 가져갔다. 요게 금년 기출문제예요. 네, 금년 기출문제예요. 네, 2019년도 기출문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세 번째 질문.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제공했다. 당연하죠. 이거 뭐 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이거 나와야 되면 무조건 맞는 거고,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수신전 휴랑절의 명명으로 세습되었다. 이건 과전법에서 등장하는 거죠. 네, 과전법상에서. 네.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수신전과 휴랑전을 지급하더라. 즉,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뜻이죠. 이건 뭐죠? 재혼을 하지 않는 조건이야. 수신전, 내 몸을 지킨다는 뜻이 결혼을 안 했다는 뜻이지.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신전을 지급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휴랑자는 이건 어린 아이가 있었단 말이죠. 남편이 죽은 어린 아이가 있다. 불쌍할 흉, 양육할 양자.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에 어린 아이 양육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있으면 어떻게 두 가지를 다 받는 거고, 그죠? 수신전을 재혼해버리면 이건 수신전을 줄 수가 없는 거고, 어린아이만 있다면 어린아이 요것만 받는 거가 되겠죠. 또 반대로, 어린아이는 없는데 부인만 있다 그러면 요것만 받겠죠. 단 재혼해버리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됐죠? 자, 다르게 보면 이거지. 봐. 과전법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봐봐. 전현직에 준다고요. 그죠? 준다고요. 단 이런 게 있죠. 원칙이 있죠. 원칙.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죠? 또는 사망하면, 관직에서 물러나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죠? 원칙으로 한다고. 단 애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습을 인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외우라고 그랬죠? 공군에 내고 공음전, 공신전, 군인전, 향리가 받는 예약전, 그 다음에 군거리 경비에서 내장전. 이건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습이 된다고요. 그죠? 이런 정도. 단 수신전과 휴령전도 어떻게 언제까지 주고 끝나는 거예요? 전현직 때는 상관없죠. 문제는 조선시대가 되면 직전법이 만들 때 누구에만 주는 거죠? 여기는? 현직 때만. 누구 얘기는? 세조 때 직전법이 만들어진 순간 다 사라지게 됐다고. 여기까지만 되고 직전법 이후부터는 전직에 주는 수조권이 다 사라지게 됐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8번 볼게요. 자, 71페이지 8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이들의 첫 벼슬은 후단사이며 두 번째 오르면 병사, 창사가 되고 세 번째 오르면 주부군인의 사가 되며 네 번째 오르면 부병정, 부창정이 되며 다섯 번째 오르면 부호정이 되고 여섯 번째가 되면 호정이 되며 일곱 번째가 되면 병정, 청정이 되고 여덟 번째가 되면 오르면 부호장, 아는 단어 나왔죠? 부호장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되면 호장이 됩니다. 이건 향리의 9단계를 얘기합니다. 향리를 9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건 고려 문종 때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향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리를 9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향리를. 됐죠? 자, 몰라도 풀죠. 뭐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호장과 부호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풀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것 6가지를 다 몰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향리에 대한 내용을 골라내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다. 맞죠? 네, 향리는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꾸준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방직 공무원 합격하면 고려나 조선시대로 간다면 향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음전을 지급받아 부를 세습했다요. 공음전은 누가 받는 거죠? 아버지 뼈으로 들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받는 게 공음전이죠. 2번 질문 향리하고 별개입니다. 틀렸습니다. 기인제와 사신간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습니다. 향리는 통제받죠?
향리의 자재를 갖다가 중앙에다 올려놓죠. 일종의 이런 뭐라죠? 기인제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신간 제도를 통해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죠. 사신간은 중앙의 관료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앙의 관료가 자기 고향의 업무를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것들이죠. 관직 임명권도 가지고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이걸 사신간 제도라고 한다. 다음, 무신집권 이후에 중앙 정계 진출이 많아졌습니다. 왜죠? 피항력 왜 많아졌죠? 과거 시험 얘는 없잖아요. 과거 시험부터 중앙 정계 진출하기 시작한다. 봐봐. 우리 첫 번째 호족 순수 보잖아요. 문벌, 시족, 무신, 건문, 신진, 사대부 이렇게 하잖아요. 신진, 사대부는 이때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제부터? 이때도 끊임없이 과거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무신정권 이후부터 지방의 향리들이 꾸준하게 중앙으로 진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즉 향리들에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 법은 뭐예요? 현종 때 만든 주현, 그렇지. 주현공고법 때문에 그렇지. 주현공고법 때문에 현종 때 만들었던 향리들에게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주현공고법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지방호족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길까요? 자, 9번.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사회 모습이에요. 그 시기를 찾아야 돼요. 어느 시대인지 봐야 돼요. 신라인지 고려인지 조선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승장은 그래서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의붓 아버지가 가난하다며 공부를 시키지 않았고 하지만 어머니가 이를 반대하여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절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수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여성이 재혼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혼이 가능했던 그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럼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고려가 떠올라야 돼. 네, 고려가 일단 떠올려줘야 돼. 단, 고려로 단정 짓지는 마세요. 재혼은. 조선 초에도 여성의 재혼은 괜찮았어요. 그죠? 성리학 이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조선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전개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조선시대는 재혼은 금기시대였죠. 거의 금기시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봐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성리학이 우리 사회를 자리 잡고 난 이후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일단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 일단 잡으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좀 좁혀야지. 두 개를 걸칠 수는 없잖아. 하나만 우리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을 또 보자고요. 그러나 아이가 다행히 학문의 뜻을 두고 있으니 아이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제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전 남편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공을 솔성제 입학해, 솔성제 밑줄 겁니다. 솔성제. 솔성제가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자, 최충의 호가 뭐죠? 문헌공이죠. 네. 문헌공이 학교를 만들죠. 그죠? 문화시중을 역임했죠. 문화시중을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개성에다가 학교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그 학교 이름이 뭐예요?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입니다. 구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집. 자, 봐봐. 하나, 둘, 몇 개야? 5개.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학교 건물 얘기한다고요? 집 제자라고요? 우리 학교 가보면, 특히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학교별 약간 틀리긴 해요. A관, B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1관, 2관 가는 식으로 여러 가지 표기하는 방법이 있죠. 보통, 단과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여기 뭐, 인문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법학, 뭐, 농, 뭐, 공, 뭐, 또 뭐 있어? 사범대, 뭐, 예체능,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물들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개? 9개.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후제를 설치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솔성제다. 그럼 뭐예요? 시대를 물어보는 게 당연히 요 아저씨가 최충 아저씨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고려 중기 대표적인 인사잖아요. 그죠? 일단 고려 시대를 일단 좁혀볼 수 있다고요. 됐죠? 솔성제 밑줄 긋고 표 꼭 잡아놔야 돼. 구제를 다 외우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솔성제가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군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각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재산 상속에서 큰아들이 우대받았다. 큰아들이 우대받은 것은요, 조선 후기. 전 재산의 90%를 상속받죠, 거의.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가, 이것도 마찬가지, 조선 후기. 네, 문중, 사후. 그 다음에 사이와 여손자에게도 음서 혜택이 주어졌다. 고려죠. 답은 3번. 대를 지켜 양자를 두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거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됐죠? 10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읽기 전에 밑에 발췌를 보시죠. 어딘지요? 동명왕편. 동명왕편. 누구의 작품이죠? 오늘도 배웠죠? 이규보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동국 이상국집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동국 이상국집 안에 주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동명왕편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동명왕의 일은 신이 하고 귀신과 뭐 이상한 게 등장하고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서로 시로 남겨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인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건 신기하고 이상한 건 정사에 적지 못한다고 얘기했어. 그죠? 삼국사기 같은 적지 못한다고요. 아셨죠? 삼국유사나 이런 이규보 같은 동국 이상국집 같은 데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귀신 얘기 나오고 이상한 얘기 쓰는 거. 아니 이거 있잖아. 주몽이 부에서 도망쳐 오잖아. 왕이 다툼이 밀려가지고 도망쳐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잖아. 거의 잡히기 일보 직전이다. 그지? 근데 누가 와서 구해줬다고 그랬지? 거북이들이 와가지고 빨리 타요. 등 이렇게 딱 들이댔잖아요. 거북이 등을 타고 건넸잖아요. 주봉의 일행들이.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 주몽이 왔는데 위험한 상황이 됐으니까 거북이들이 나타나고 이대한 사람이 오셨군요. 북한에 뭐 김일성 장군도 아니고 북한에 김일성 장군이 이렇게 떠들어서 이상한 얘기를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얘기, 신기한 얘기, 귀신 같은 얘기 여기에 다 실려 있다는 겁니다. 자, 가죠.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전체인가요? 기전체는 정사에 가는 거야. 삼국사기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틀렸죠. 주몽 요거 뭐죠? 서사시라 불러요. 영웅들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식으로 형태 구성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식으로 쭉 펼쳐놨다. 이걸 서사시라고 얘기합니다.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서사시입니다. 영웅들의 얘기. 두 번째. 고구려 개성의식을 담겼다.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고요. 틀린 거 3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국사기죠. 삼국사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사기 때문에 뭐 귀신 얘기, 뭐 이상한 얘기 적일 수가 없습니다. 4번 질문.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 유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유사하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야사죠. 이련선 일선.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달의 인물 가로입니다. 첫째 줄에 벌써 답이 나왔죠. 문종의 넷째 아들. 문종의 5명의 왕이 5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3명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놈은 스님이 됐다고요. 의천하고 도생이라고요. 넷째가 의천, 다섯째가 도생, 둘 다 스님이죠. 넷째니까 어떻게? 의천에 대한 얘기면 금방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야. 자, 문종의 넷째 아들 태어나 11세에 출가해요. 승려가 되었고 불교 개혁에 앞장서며 교단 통합운동을 펼치는 등 고려 불교사의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훗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김부식이 추모의 글까지 적었습니다. 제가 곡사 의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살에 뭐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승통이 됐다고,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송나라에 유학을 갔다고요. 송나라에 유학을 갔다고. 국청사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죠? 처음으로 천태종을 공부하게 되었다. 천태종이란 하엄종의 큰 것이 모인 게 선종이 합쳐지는 걸 천태종이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구가겠죠. 우리나라 고려의 기구가 난 다음에 회동 천태종이 시조가 되죠. 회동 천태종의 시조가 됩니다. 바다 건너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꽃 같은 우리나라에도 절을 만든다고. 그 절 이름이 뭐라고요? 개성의 국청사가 만들어진다고. 자기가 공부했던 절 이름 국청사 와서 만든 게 또 국청사 이렇게. 의천입니다. 이 의천은 국청사를 우리가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국가에 지원을 해줄 거야. 이렇지는 않아요. 가장 큰 지원자는 자기 어머니세요. 자기 어머니 모우인데요. 모우의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정치적 문제가 좀 겹치다 보니 쉽게 지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모우가 사망하게 되면서 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요. 재정이 열악해진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의천은 흥왕사에 주로 활동을 했어요. 개성에는 흥왕사에 주로 활동하다 다시 순천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쉽게 해서 권력을 잃었다고요. 권력을 잃으면서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송에 가서 가져온 책들이 있어요. 송나라의 불경책, 그 안에서 보았던 불경책,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 나라의 불경책들 총 집합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다고요. 이게 이제 불경에 뛰어넘을 정도로 더 뛰어난 책이 만들어진다고요. 좀 길어요. 심편, 제종, 교장, 총록이에요. 줄여서 우리는 교장이라고도 해요. 일부 싸가지 없는 역사학자들이 일본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속장경이라고 칭한 적도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제식 교육 방법에서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속장경의 단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교장이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송나라, 거란,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문집이 발표됐다고. 유명한 스님이 논문을 만들었다고. 이걸 전부 다 뭐예요?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나로 만들어서 편찬했다고. 이거 팔만대장경보다 더 뛰어난 업적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향후에 이게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올 것이다. 팔만대장경보다. 아셨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것도 없지 뭐. 심편, 제종, 교장, 총록 잘라주면 되죠. 심편, 새롭게 편찬했다는 뜻이잖아요. 제종, 모두 다. 교장, 이런 걸 교장이라 합니다. 다 총록, 리스트를 만들었다. 논문을 총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심편, 제종, 교장, 총록, 의천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꼭 잡으셔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거 가겠습니다. 1번, 합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맞죠? 송유학과 갔다 왔는데 뭘 만들었어요? 건의했죠. 자기 형에게. 주전, 도감을 건의하죠. 주전, 도감을 건의했다. 자기 형인 숙종에게 주전, 도감을 건의해서 합회를 만듭니다. 두 번째, 하엄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하였습니다. 맞죠? 하엄정 중심이죠. 왕실을 중심으로 전부 다 통합하려고 했다. 그 반대 교정은 뭐예요? 하엄정 중심이라는 그 통합하려고 하는 반대, 가장 핵심적인 반대쪽에 있는 교정은 뭐예요? 귀족들이 후원하는 너와 나는 달라,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게 뭐지?
선생님에서 버퍼링 일어나는 것처럼 들리잖아. 여러분 대답 안 해주니까. 뭐야? 아, 왕실 중심으로 하는 게 뭐야? 하엄정이라고. 야, 이 세상이 천국이지. 우리 왕실 얼마나 지금 여러분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엄정이라고. 이게 곧 천국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귀족들이. 무슨 소리야?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지. 우리 거 가지고 갈 거야. 그게 뭐라고? 차이를 인정한다? 상자 넣어봐. 그러면 뭐가 돼? 법? 반대가 뭘 적으면 돼, 거기? 법상정이라고. 교정을 터할 때 그 교정 반대쪽에 있는 거,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법상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라고 그랬어?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얘기야, 차이. 왕실 불교와 우리는 다르다고. 왕실 불교와 우리 다르다고. 왕실은 하엄정이라면 우리는 법상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분할 수 있겠죠? 하엄정, 법상정. 수선사 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을 주도하였다. 수선사 결사는 누구예요? 외워봐. 거기로 수정할까요? 거기로 택배를 보낼까요? 거기로 수정할까요? 자, 진우는 어느 시대 인물이에요? 무신 정권 시기 인물이에요. 네, 무신 정권 시기 인물이에요. 첫 번째 활동한 장소 거조사 대구 팔공산이에요. 이론 수업 시간에 안 하는 내용들입니다. 문제풀이 시간에 하는 거죠. 이렇게. 대구 팔공산에서 뭐 해요? 신앙 결사운동 한다고요. 결사란 종교적인 목적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죠. 이해가셨죠? 결사란 것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신앙에 관련된 결사. 발표하죠? 뭐 발표해요? 결사문은 문장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었다. 결사문이라는 것은 권합니다. 진우리 얘기하거든. 승려들에게, 스님들에게 얘기하거든. 권합니다. 제발 술 먹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수신하세요. 자신의 몸을 갈고 닦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요? 네. 정해놨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요? 하나, 둘, 셋. 책 좀 보세요, 제발. 불경책 읽으시라고요? 독경하시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불자들이 가져온 시주 가지고 그거 낼름낼름 먹다 보니까 돈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야. 왜? 내가 노동을 하지 않는다. 내가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돈의 가치를 안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 여러분 고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아르바이트 해보는 거잖아. 경험이잖아. 남들 다 나도 해보고 싶잖아. 그거 경험하고 싶잖아. 그죠? 했던 결과는 뭐예요? 노동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시간당 알바비 7,000원, 8,000원 받아주고 막 써지던가요? 쉽지가 않죠. 본인이 부모로부터 용돈 받으러 튀어와. 그죠? 용돈 떨어지고, 엄마 용돈 좀 더 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바를 해보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죠. 돈의 중요성을, 가치,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죠. 뭘 하라고 하는 얘기죠? 중들에게? 노동하세요. 그리고 저녁밥 처먹고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뭐 하라고? 선수행하세요. 앉을 자자 앉아서 좀 벽 쳐다보고 뭔가 좀 생각 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진우리 스님들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진우를 약간 빙의했어. 진우를 같아요? 진우는요,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네. 이게 정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가 쌓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어디에서요? 대구 팔공산에서 출발했다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길상사로 왔어요. 여긴 순천이에요. 순천에 와가지고 또 한다고요. 순천에 온다고요. 순천에서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고요. 이때 누가 따라와요? 스님 저도 따라가면 안 될 거야. 따라온 사람이 있지. 여기는 선종이잖아. 진울은 선종승려야. 우리 선종 교정할 때. 교정승려 하나 따라오거든. 스님 저도 좀 배울게요. 우리 교정도 썩었어요. 막 이제 하나 따라온 사람이 있다고.
아, 나 요새 힘들어요. 누구예요? 요새 힘들다고요. 요새예요, 요새.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요새 힘들어 죽겠어요, 공부하느라고. 그죠? 요새 힘들어요. 요새 같이 온다고. 배운다고요. 이렇게 배운다고요. 배운다고요. 자, 뭘 배우는 거죠? 신앙 결사운동을 배우는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스님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부패의 부분을 좀 잡고 싶어요. 이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왜? 부패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것은 교정, 선정의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부패한 성녀 도려내는 거니까. 그죠? 같이 간다고요. 요새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잘 배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다음 가봐요. 수선사 결사운동은 또 바뀝니다. 수선사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이때 보셔야 돼. 이제 채충원 잡아야 돼. 의천 나왔을 때 시대의 인물을 물어본다. 무조건 채충원에 답을 꽂아줘야 돼. 채충원이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도와드려야 되겠죠? 자, 간판을 바꿔줘. 절 간판을 바꿔줬어요. 길상사에서 수선사로 길을 바꿔줘도 절 이름을 바꿔줘도 수선사예요. 수 갈고 닦으세요. 선을요. 냄새 나죠? 무슨 선이니까 교정이에요, 선정이에요. 선정이 펄펄 나잖아. 누가 왔지 지금 교정승려? 요새 어떻게 해야죠? 스님, 저는 교정인데요. 제하고 수행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잘 배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먼 길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난다고요. 누가요? 요새가 떠난다고. 어디로 가요? 강진이 어디로 가요? 만덕스로 간다고요. 여기서 뭐예요? 결사운동 한다고요. 동일한 생각을 가진 종교인들이 모여서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부패한 승려를 다 도려내겠다. 이게 결사운동이라. 이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종파를 하나 만들어낸다고요. 그 종파가 뭐예요? 교정 중에서도 법화종이라고요. 법화종이라고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핵심. 법화종이 주장한 거. 잘 보세요.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회하세요. 잘못을 고백하라는 뜻이요. 그러면 멸죄, 죄를 사해드리겠습니다. 미타 정토.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데 다시 환생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누구 가져왔죠? 미타신앙, 아미타신앙, 정토종 누구 가져왔죠? 신라의 성녀 유명한 온역고 가져왔잖아요. 그럼 봐요. 법화종은 선정의 교정이에요. 교정이잖아. 답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거. 이게 안 되면은 교정, 선정도 구분 안 되고 이 성녀가 교정, 성년이 선정, 성녀도 구분이 안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수선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되죠? 원간섭기에 접어들었어요. 그죠? 그럼 원간섭기가 접어들면 절도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요. 원간섭기에 검문세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검문세족 등장하면서 수선사 결사운동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 집권 세력이 바뀌어버렸잖아. 그치? 얘들은 검문세족 원나라의 딸랑이 세력들이잖아. 그죠? 딸랑딸랑하게 때리잖아. 야, 수선사라 아니 무슨 소리야? 절 이름 바꿔? 그게 절 이름이 뭐예요? 총광사로 바뀌어요. 왜요? 이 수선사 뒤에 산 이름이 뭐예요? 총광산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훗날 이게 또 뭐로 바뀌어요? 이름이 조계산으로 또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이 종파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조계정이라 부르겠죠, 이렇게. 네, 선정이 조계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죠. 자, 그럼 원간섭기 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반대하죠? 얘들은 뭘 요구하죠? 검문세력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원찰을 요구한다고. 원찰. 부패한 원세력들이 원찰을 요구한다. 원찰이란 절을 건설하는 사람이나,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복을 기원해주는 이런 사찰을 갖다 우리 원찰이라 불러요. 종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야.
종교의 목적은 뭐겠어? 말 그대로 불교 활동을 하는 거고 승려들이 수행하는 것들이잖아요. 수행하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잘 되라고 기원해주는 형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럼 누구가 하겠어요? 왕실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살아서도 축복을, 죽어서도 천국 가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 원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찰 같은 요구, 묘련사들로 변질된다 이렇게 하죠. 이름이 묘련사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원찰 같은 이런 묘련사 같은 절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원찰의 대표적인 이 당시에 묘련사예요. 묘련사. 이 원찰은 고려시대 원간석이 처음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이미 신라 시대부터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문사 같은 게 대표적인 누구 거겠어요? 아버지? 누가 용이 돼서 애구를 물리치겠다고 얘기했어요? 문무왕이 바다에 용이 돼서 용이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 누가 그걸 완성해요? 신문왕이 완성하냐면 이게 대표적인 원찰이에요. 가문사 같은 게 대표적인 원찰이에요. 봉은사, 진주양의 기원을 빌어요. 진주양, 목 잘린 진주양 같은 사람을 원찰이라고 하고 있다. 상당수의 신라 시대의 절들은요 원찰에 가깝습니다. 이때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그죠? 원찰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죠? 원래 불교의 개념에서 종교의 개념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조계종, 선종을 잡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의천도 잡아야 되고 진울도 잡아야 된다고요. 순서 잡아야 돼요. 의천이 먼저예요? 진울이 먼저예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 먼저 시대 사람이에요? 의천이 먼저예요. 문벌 귀족 시기에 의천이, 숙종의 아들이니까, 숙종은 중대를 대표한 인물이니까. 그 다음에 진울 같은 성녀는 무신 정권 시기 가장 대표적인 수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몇 번 풀다 이렇게 왔지? 아이씨, 불교에 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아먹었어.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지문 요거 하고 좀 쉴게요.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거 뭐죠? 심편제종 교장 총록, 심편제종 교장 총록을 의미하는 거고요. 5번 이론 연마 수행을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청하였다. 네, 의천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교정의 수행 방법을 예고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